보고목 참복과에 속하는 황복은 몸의 옆면에 노란 줄무늬가 있어 온몸에 금빛을 두른 듯 보이는 특징이 있다. 중국 일부 지역과 우리나라 한강, 임진강 일대 따뜻한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희귀한 만큼 맛도 뛰어나 보고 중에서도 으뜸으로 친다. 황복을 낳는 임진강의 맑은 강줄기가 서해바다로 흘러드는 길목에 강화마는 전국 최고의 황복어장. 4, 5월 산란을 위해 임진강으로 올라가는 황복과 산란을 마치고 다시 서해바다로 내려오는 황복들이 봄, 가을 두 차례 강화 어부들의 그물에 올라온다. 그전에는 양이 많았어요. 그전에는 어민들이 수입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바다가 오염되고 고기 어획량도 줄고 그래요. 창후리에 있는 황복잡이 배는 10여 척. 이들은 대개 조류가 빠른 서해안에서 주로 쓰는 안강망으로 조업을 한다. 강제 함정 어구라고도 불리는 안강망은 입구가 넓고 길이가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쓰는데 밧추로 어구를 고정시켜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고기들을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종의 함정 어법이다. 첫 번째 그물을 배 위에 풀어보지만 어째 신통치 않아 보인다. 무겁게 끌어올린 그물 안에는 기다리던 고기 대신 애꿎은 바다 쓰레기들만 가득하다. 누가 쓰다 버린 것인지 그물 속에 들어앉은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느라 유선장은 속만 탄다. 원래 이 바다는 자연산 황복을 비롯해서 농어, 숭어, 우럭 등이 올라오던 황금어장이었다. 그러나 심각해진 바다 오염으로 어장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온갖 쓰레기들로 인해 버려지는 그물만 대책 없이 늘고 있다. 보고류 중 유일한 회유성 어종인 황복. 이른 봄에 강을 거슬러 올라 산란을 하고 가을까지 이곳 강화만에 머물다 다시 먼 서해바다로 나가야 하지만 이제 이 바다에서 황복의 모습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전 내내 계속된 조업. 그러나 오늘 형제호 그물에 얼굴을 보인 황복은 겨우 한 마리뿐이다. 20년 전만 해도 서해안과 임진강에서 잡히는 황복의 양은 연간 100여 톤이 넘었다지만 올해는 손님상에 오르는 것은 둘째치고 종묘 생산을 위한 어미 구하기도 힘이 들 정도였다. 보고에 관한 기록은 오래전부터 보고 요리를 즐겨온 한국과 중국의 옛 문헌에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중국 명나라 때 이시진이 엮은 본초 강목에는 강에서 잡히는 보고인 황복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보고는 한의학에서는 물하자, 돼지돈자를 써가지고 하돈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돈이라는 것은 강에서 잡히는 물돼지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돼지라는 것이 그 보고의 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의 맛이 돼지고기처럼 뛰어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2cm의 작은 몸으로 부지런히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어린 치어들.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겨우 50여일이 지난 녀석들이다.
볼록볼록 은빛의 이 치어들이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특산 어종 황복이다. 자리가 비좁아서 화라도 난 듯 잔뜩 몸을 부풀리고 있는 어린 황복들. 좁은 부화장을 떠나 난생 처음 바깥 세상 구경에 나선 이들은 서해안 어민들에게 황금 물고기라 불리는 귀한 고기다. 오늘은 지난 5월 초에 인공 수정을 한 후 파주 어촌계에서 자식처럼 키워온 황복 치어를 방류하는 날이다. 보고의 한 종류인 황복은 원래 바닷물고기지만 진달래꽃이 필 무렵이면 산란을 위해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회귀성 어종이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황복 양식장. 민물인 육상 양식장에서 부화해 어린 시절을 보낸 황복은 1년쯤 자라면 이곳 가두리로 옮겨오게 되는데 양쪽 배에 황복 특유의 노란 선이 선명해지고 제법 살이 오르면 출하가 가능하다.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양식 황복의 크기는 대략 300g. 부화 후 적어도 3년은 키워야 한다. 크기가 작은 황복은 수온이 떨어지는 겨울 동안 다시 육상 양식장으로 옮겨 월동을 하게 된다. 지금 멸종 위기까지 왔다고 봐야 돼요. 해마다 지금 나오는 양이 상당히 지금 줄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뭐 멸종 직전까지 왔는데 지금 방류 사업 같은 걸 좀 많이 해야지. 그러면 그게 벗어나. 그러니까 암놈이고 이거 순놈. 순놈이요. 여기 암놈. 암놈이요? 이제 알이 이제 차기 시작해서 내년 봄에 산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알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보통 1년생은 산란을 할 수 있습니까? 3년생은 되세요. 3년생은 2년도 산란이 어느 정도 되고. 양식장에서 잘 자란 황복들은 이제 임진강의 명물인 자연산 황복의 빈자리를 채우며 보고를 찾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적시어줄 것이다. 올해로 4년째 황복 양식을 하고 있는 윤황병 씨는 최근 들어 식용뿐 아니라 황복의 의학적인 효능에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보툴리누스균으로부터 이 보톡스라는 그런 귀중한 의약품이 만들어져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앞으로 그 보고독은 이 보톡스를 능가하는 그 만병통치약 수준에서 이 보고독이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고독이 그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보고독은 뇌질환 손상, 또 신경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또 뇌 손상이나 그런 신경 질환의 어떤 메커니즘을 밝히는 그런 좋은 소재로서, 도구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은 비싼 가격으로 어민들에게 효자가 되는 귀한 고기지만 오래전부터 황복은 우리나라 전체 보고류 중에서 몇 안 되는 약용 물고기로 알려져 왔다. 일찍이 황복의 효능을 알았던 허준은 이를 동의보감에 자세히 적고 있다. (2005년 5월) 다시 황복 산란철이 돌아왔다. 요거 이제 지금 성숙한 그 황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배가 이제 약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생식공을 보면은 상당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짝 두르면은 이렇게 정액이 나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이 양식장에서는 올봄 처음으로 황복 양식을 시작하기 위해 인공 종묘 생산 기술을 배우는 중이다. 서툴러 보이는 손끝으로 연신 황복 암컷의 배를 쓸어내리는 박종순 씨. 새로운 양식 품종에 도전하는 그로서는 종묘 기술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체란하면은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이 알을 이제 깨끗이 닦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 그 정액들이 수정시킨 정액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유리판에 붙이게 됩니다. 수정된 황복알들은 4, 5일이 지나면 부화되는데 운동성이 생기기 전까지 유리판에서 부착 생활을 하게 된다. 힘겹게 찾아오르던 임진강 대신 이 좁은 양식장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황금 물고기 황복. 자연산 황복이 점점 자취를 감춰가자 올봄에만도 황복 양식을 새로 시작하려는 어민들이 많이 늘었다. 우선 가격 경쟁력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대부분 인식이 뭐 복을 모르는 사람도 인식이 복은 고급부지라고 다 인식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국내 단가만큼이나 그네들 수준에서 국내 단가만큼이나 복이 고급 어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입 차단 효과도 있고 뭐 수출기를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수출 단가가 국내 단가보다 훨씬 비싸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국내 단가보다 한 60, 70% 이상 비싸요. 그리고 또 없어도 못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유리판에서 그 부화가 돼가지고 한 4, 5일 지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는 그 보고 새끼들이 입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입이 벌어지고 또한 이제 배에 달고 있는 그 난황을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먹이를 처음으로 먹게 되거든요.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다는 예찬을 받으며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금빛 물고기. 비싼 몸값 탓에 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황복은 종묘 생산으로 한 발 가까워졌고 신비한 효능을 가진 보고독은 새로운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푸른 빛을 잃어가는 바다. 고향 임진강을 향해 열심히 헤엄쳐오는 서해안의 황금 물고기 황복은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